야, 나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고 왜 오늘 음식이야? 다른 채널도 보니까 다 먹으면서 하더라고. 맞아. 근데 우리만 맨날 굶으면서 했잖아. 배고파. 아, 우리도 좀 먹자고. 아, 그때 우리가 트렌드 예측 영상에서 이제 형이 미니멀리즘이 가고 아르데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르데코도 오지만 또 제2의 미니멀리즘도 온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멀리즘하고 좀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인테리어가 워낙 막 화려한 가구, 복잡한 장식장 이런 걸 놓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거에 질려서 싹 치워버리고 하얀 벽에 산뜻한 밝은 나무색의 스칸디나비아 가구만 놓고 사는 거를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비주얼적인 미니멀리즘이라면 요번에 오는 미니멀리즘은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적, 철학적 미니멀리즘. 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새로 온다는 미니멀리즘을 보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목표는 삶의 효율이야. 이제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만 집중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들을 다 치우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게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막 무기를 모으는 게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럴 때 무기를 여러 개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잘 쓰는 무기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다른 무기는 모을 때마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승영이 말한 거 비슷한 정신적인 여유.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극도의 효율과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상징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뭐야? S&P 500 ETF야. 아, 진짜? 형! 아니, 생각해봐. S&P 500 ETF처럼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가 없다고 봐. 뭔 얘기를 하든 결국 돈 얘기로 빼는 우리 미키님. 다시 철학 얘기로 돌아가자면 돈에서. 이제 1960년대 미국 히피들이 인도 가가지고 무소유 철학 이런 거 배울 때부터 이미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갑자기 이 라이프 스타일적인 철학적 미니멀리즘에 관한 욕구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 집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 보니까 집이 좀 상쾌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밖에 나갈 때마다 쇼핑을 해가지고 사오는 그런 인생을 뭐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을 때 그 딱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한 일본 분이 미국에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코치 곤도 마리에라는 분인데 아, 완전 센세이션이었지, 그거.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옷 다 가지고 오세요. 필요한 옷만 딱 정리해가지고 정말 일본스럽게 딱 장에다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근데 이 스웨터를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스웨터를 사람한테 줘. 그다음에 끌어안으라고 그래, 눈을 감고. 끌어안아요? 행복이 느껴집니까? 아무 느낌 없는데요. 버리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뭐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인용한 적 있는 데니엘 레빈틴이라는 뇌과학자가 쓴 정리된 뇌라는 책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물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물건의 숫자가 지금에 비해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한 4, 50년 동안의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집에 쓸데없는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뭔 일 일어났을 때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뇌 용량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한참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누가 드라이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그 공구함 두 번째 서랍에 있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10,000개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 10,000개 물건에 대한 인덱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열이 돼 있겠냐 이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센 거구나. 우리가 왜 컴퓨터를 안 돌리고 있더라도 컴퓨터를 그냥 켜서 OS가 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모하고 있는 그 CPU와 메모리 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급격하게 줄여주는 가장 쉽게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물건의 숫자를 줄이는 거다. 내가 그 비슷한 예 생각나는 게 왜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선택이 3가지면은 다 고른대. 근데 선택이 20가지면은 못 고른다는 거야, 사람. 안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프로세스 너무 들어가니까 나 힘들어. 그래서 넷플릭스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20분 동안 스크롤링 하다가 뭐 볼까? 볼 게 없어. 내가 1시간이 있었는데 20분을 스크롤링을 해서 이제 시작하면 못 봐. 그래가지고 못 보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지금 이 MM을 클릭하신 분들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눈에 걸리는 물건이 많을수록 디폴트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뇌는 이 디테일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이 부엌인지 서재인지 침실인지
이런 큰 그림을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안 맞는 물건이 많아. 그러면은 이 뇌가 아 여기는 부엌이네 라는 것까지 가기 전에 그 디테일들 다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딱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여러 가지 디테일이 많아. 그러면은 아 집이다 라는 기분을 느끼기 전에 그 디테일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삭제하는 데 들어가는 뇌 용량도 엄청나게 필요하대요. 아, 난 지금 승현이 말한 그 뇌의 과부하 지금 엄청 오고 있어. 얘네들이 지금 촬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더 먹어 이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얘를 자꾸 삭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먹으면서 말하는 방송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끊고 먹고 치우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 왔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하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간. 아 이것도 봉투에다 넣으면 비주얼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아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앞서 말한 삶의 효율과 정신적 여유를 위해서는 테크의 도움을 받으면 돼. 저기다가 싹 넣어버리면 돼. 오? 이거 뭐야? 내가 지난주부터 쓰고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다 넣으면 돼. 국물까지 다 넣으면 돼 그냥. 아, 싹 넣고. 오토 모드를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따가 실제로 보여주겠지만은 우리가 한 이만큼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한 줌의 시리얼 정도 돼서 나와. 오, 진짜 신기해. 21세기에 미니멀이 가능해진 거는 사실 저런 게 있어서 그래. 기술이 미니멀리즘을 가능케 한 나는 진짜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 진짜 잘 보여준 얘가 우리 어릴 때 컴퓨터 샀을 때 생각해봐. 본체 사지, 모니터 사지, 키보드 연결하지, 마우스 연결하지, 어쨌든 스피커 연결하지, 모뎀 연결하지. 선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했잖아. 근데 요즘은 노트북 하나 딱 사면 되잖아.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보면은 전화기, 카메라, 게임기, 지갑, 내비게이션, 막 사전 이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로 연결되니까 정말 미니멀해지잖아. 그래서 왜 때로는 야, 옛날 전화기는 진짜 사용하기 쉬웠는데 요즘 전화기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난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 전화기는 전화만 하는 기계였고 요즘 전화기는 20가지 디바이스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바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강남이나 성수동에 있는 섹시한 카페들을 가면 정말 미니멀 인테리어들을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카페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패드 하나가 딱 있고 바리스타가 음악도 패드로 틀고 결제도 패드로 하고 메뉴도 패드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옛날 카페처럼 여기 메뉴판 쌓여있고 저기는 스테레오 시스템이 있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1980년대 90년대 우리 집들이 그렇게 복잡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긴 한데 형 얘기대로 기계가 다 따로 나오다 보니까 기계가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기계가 적은 사람의 삶의 질에 비해서 진짜 80년대는 압도적으로 높았어. 그렇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VCR 기가나 DVD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DVD 플레이어로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화의 숫자가 많으려면은 DVD가 또 있어야 돼. DVD 100장이 있으니까 이걸 쌓아놓으면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 DVD 장을 사야 돼. 맞아. 그래서 90년대 우리 좀 부유한 집 가면 일단 거실에 CD 케이스, 클래식 전집 쫙 있고 내가 그 CD를 정말 내가 한 15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을 때 너무 허무한 거야. 이제는 그게 앱 하나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수십만 개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 얘기대로 미니멀리즘이 무소유의 철학에 기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누릴 수가 있다는 거는 나도 동의가 돼. 내가 세상이 디지털로 가면서 처음으로 버렸던 물건이 있어요. 메트로놈. 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노래를 연습할 때 박자를 맞추는 기계가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 대신 이제 장점은 뭐냐면 예뻤어. 좀 비싼 걸 사면 오동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열면은 그래. 떡딱 엄청 그 감성이 쓰고 네. 야 노답지 않다고 버린 거는. 아니 근데 나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이걸 하면은 뭐 박자를 16분의 1로도 나눠줘 8분의 1로도 나눠줘 막 32분의 17 이런 말도 안 되는 박자도 프로그래밍 하면은 다 나오니까 이게 왜 필요해 하고 이제 버렸는데 그치? 근데 그것도 메트로놈인데 좋은 일인 것 같아. 왜냐면 걔도 진화를 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그 수동 메트로놈이었다가 이렇게 감는 이렇게 거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메트로놈이 나왔어. 메트로놈만 되는 기기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똑똑 띡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요즘은 앱을 받잖아. 그러니까 얘도 진화를 함께 하는 거지 기술과 함께.
내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짐이 되는 게 책이에요. 책은 이삿짐 센터에서 돈도 따로 받는 거 아세요? 무거우니까. 네, 책 박스 몇 개요 해가지고 초과 수당 줘야 돼. 근데 촬영할 때 내 책장 앞에서 찍는데 그 책의 그 목록을 보면 6년 전에 촬영을 할 때랑 지금이랑 책이 바뀌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새 책은 전부 다 이북 리더기로 사거든. 이북 리더기에 내가 책이 몇 권이나 보니까 한 300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또 집이 인테리어가 깔끔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는 효율이 디폴트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뭐 기기든 우리 주변 환경이든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 비효율이 감성이 돼버렸어. 음악을 듣는 내가 한 7곡만 들어가는 그 턴테이블로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엄청 감성 있는 거거든. 그리고 승현이 좋아하는 기계식 시계. 요즘 시계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돼가지고 시간 오차가 0.1초가 안 나. 근데 얘는 내가 돌려가지고 시계를 맞춰야 돼. 그거가 비효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롤렉스가 스마트워치 만든다고 사람들은 안 살 거란 말이야. 롤렉스는 그 옛날에 비효율을 추구해야 되니까. 나의 예를 보면은 내가 가드닝 좋아하잖아. 내가 막 물 줘야지, 가지치기 해야지, 비료 줘야지, 흙 바꿔줘야지 막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행동이거든. 일단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내가 하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여야 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비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좋아하는 비효율적인 일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효율로 꽉 채워야 돼. 어쨌거나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로 최대한 다 채우고 이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들여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하루 중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랑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표를 그려보면은 나는 정비례 곡선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해. 한마디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회다. 그렇지. 그걸 이제 공간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요즘은 옛날식 전축이 있는 집이 멋있어 보이냐? 왜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집에 다 옛날식 전축이 있었거든. 그렇지. 옛날이었으니까. 그때는 최첨단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옛날식은 아니었지. 근데 형이 얘기한 것처럼 딴 게 다 효율로 채워진 공간에 예를 들어서 멋진 카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패드로 되고 있어. 근데 거기에 기계식 전축이 하나 딱 있어서 내가 거기에 비주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멋인데 여기 전축 있고 여기 비디오 테이프 있고 여기 CD 타워 있고 여기 DVD 있고 여기 책장 있고 그럼 이게 묻혀가지고 그럼 옛날 집 되는 거지. 그냥 옛날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형 얘기대로 나머지가 다 효율로 가득 차 있어야 공간이나 시간이나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거를 공간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고 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 전축 보세요.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기들 또는 오락에 관련된 기기들은 숫자도 적어지고 디자인도 말끔해지고 크기도 작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시간을 아껴주는 기계 중에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계들의 발전을 보면 대체로 기능도 많아지고 용량도 커지고 디자인도 더 복잡해. 그렇죠. 미니말로 사는 걸 꿈꾸는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혼수 가전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아는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10여 평의 오피스텔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별거 안 샀어요, 물건을. 근데 이제 부모님이 혼수 가전을 해주시다 보니까 25kg짜리 세탁기 건조기 세트, 문 이렇게 열리는 냉장고, 그다음에 스타일러까지 부모님이 딱 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10여 평밖에 안 되니까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놀러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 안방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 세탁기 타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테리어를 미니멀하게 만들라 그래도 이게 미니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면은 유럽 친구들도 집이 되게 작잖아, 유럽이. 근데 인테리어가 미니멀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단순화를 위해서 편의를 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옷을 안 빨고 계속 입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유러피언 마인드야. 되게 유럽식. 3주에 한 번씩 모아서 세탁방에 가가지고 한번 빨고 오면 되지. 근데 한국인들은 이게 안 되거든. 한국인들은 매일 빨아야 돼. 결국 이런 내 노동을 대체해주는 물건이 오히려 미니멀이 아니라 맥시멀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꿈꿔도 막상 신혼부부들이 특히 사는 집에 가보면 미니멀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 그 승현 말한 대로 IT 제품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기능을 많이 넣어서 더 복잡하고 비싸고 크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 축은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하는 디바이스들이 있어.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가능해져. 첫 번째는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당연하겠지? 기능이 적어지니까.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져.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어. 내가 구글에서 크롬캐스트 팀에서 오래 일했잖아. 우리가 크롬캐스트 할 때 딱 이거 세 가지만 집중을 했어. 그래서 이런 기능을 더 넣을까가 아니야. 이 기능을 뺄까였어. 왜냐면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앞서 말한 대로 심플하고 작고 싼 거였기 때문에. 이 제품 철학을 진짜 잘 보여주는 브랜드가 미닉스라는 브랜드야. 아까 저거 만든 브랜드야. 여기서 만드는 제품 보면은 식기세척기나 건조기인데 크게 굉장히 작아. 근데 집에 갖고 와서 그냥 코드만 꽂으면 돼.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승현이 말한 뭐 신혼부부나 막 이제 독립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집은 작고 설치 빡세고 일은 바쁘고 특히 맞벌이면 더 바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앞서 말한 효율과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제품들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잘 쓰는 미닉스 제품이 바로 저거야. 내가 갖고 와볼게 저거. 역시 미니멀해 제품이. 미닉스에서 음식물 처리기 더 플랜더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더 플랜더 프로야. 나는 처음에 이게 더 플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P가 아니라 F더라고. 그래서 블렌더가 이게 음식을 갈잖아. 믹서기를 블렌더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플랜더구나. 플랜더. 음식을 가니까 푸드 블렌더 해가지고 플랜더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볼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을 만들었나 얘 보면은 너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제일 먼저 내다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뭔가 생각해보면 음식물 쓰레기거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니까 아 물론 예외가 있다. 승현처럼 이제 아가 키우는 집은 그 응가기저귀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네. 이거 제일 먼저 갖다 버리고 싶어. 그래서 얘 보면 아까 말한 그 심플한 제품의 장점이 잘 나와. 일단 얘가 작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뼘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우리 집에 세탁기랑 와인 냉장고 사이에 쏙 들어가더라고. 코드만 꽂을 수 있으면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거 진짜 좋았고 두 번째로 당연히 조작법이 심플해. 기능도 심플하니까. 그래서 보면 버튼 2개 있어. 버튼 2개 있지만 버튼 누를 일이 없는 게 얘가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700g 이하면은 자동으로 보관을 해. 700g 넘어가면은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음식 분쇄 끝나면은 지가 알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내가 얘 써보고 다른 제품들 한번 찾아봤어.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완전 자동해주는 거는 얘밖에 없더라고. 이 상품에서 그 브랜드 이름이 느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미니멀리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닉스. 삶을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전 진짜 신기한 게 얘가 꽂아놓고 돌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아무 소리가 안 나다가 가끔씩 이것도 일종의 소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배에서 소화할 때 나는 소리처럼 가끔씩 하다가 또 조용해졌다가 또 한 10분 있다가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귀 그려 듣지 않으면은 그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네. 이거 애기 자고 있을 때랑 비슷하네. 숨은 쉬나? 애기 맞아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만들었잖아. 국내 제품들이 확실히 AS는 어쩔 수 없이 좋아. 근데 브랜드에다가 데이터 좀 달라 그랬어. 궁금해가지고. 데이터까지 달라 그랬어요. 데이터까지. 많이 보내주셨더라고. 어떤 가족들이 제일 많이 살까가 궁금했어. 근데 1인 가족보다 제일 많이 사는 거는 2인 가족이래.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1인 가구는 모두 다 미니멀해. 미니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필요 없고 식기세척기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싱크대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 합쳐서 신혼부부가 되는 순간 이제 집에서 예쁘게 차려놓고 촛불도 켜놓고 로맨틱하게 뭘 해먹고 싶잖아요. 그럼 그 로맨틱한 건 즐기고 싶은데 그 뒤처리는 하기 싫은 게 또 신혼부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미니멀한 식기세척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사기는 하는데 의외로, 근데 의외가 아니야.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검색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역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담당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시대나 멋있어 보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를 고르더라도 정말 나한테 의미 있고 소중하고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취향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멋있어 보이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이제 그만큼 간결하면서도 그 깊이가 있는 거잖아. 나는 이 생활 공간부터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이 그냥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 더 멋있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다가 갑자기 돈을 번 나라들을 보면은 가로등이랑 니온사인을 정말 밝게 켜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세계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밤에 휘황찬란한 곳이 없다. 근데 지금의 뭐 중국의 셴젠이라든지 두바이 같은 곳, 거기는 막 니온 사인에다 LED에다가 막 반짝반짝반짝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부가 축적돼 있던 도시들, 뭐 제네바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로등이 낡아서 이거밖에 못 켜나 할 정도로 어두칙칙하게 켜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밤에는 원래 어두워야지 사람이 잠을 잘 자는데 뭐 빛이 밝으면은 깊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여놓는 것도 있고, 뭐 심지어 제가 읽은 어떤 책에는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가로등이 너무 밝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건물에 부딪혀 죽거나 니온 사인 때문에 철새 도래지를 못 찾아가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 것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처음에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와 돈과 파워가 생기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0%를 다 쓰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게, 아,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반만 쓰는 게, 25%만 쓰는 게 더 내 삶의 질을 높이는구나. 그래서 100을 할 수 있지만 75를 안 하고 25만 할 줄 알게 되는 게 진짜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기만 하던 가정이 저렇게 간결해지고 단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집 일찍 가야 돼? 왜요? 형이랑 커피 한 잔도 하고 이거 끝나는 거 보고 가야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것도 일종의 멋일 수도 있겠다. 아까 형이 자산과 시간 비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S&P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기다릴 시간이 있는 거야. 나는 일해야 되는데. 오늘 MMO에서 저희가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이 뭔지, 왜 못 버리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3분을 뽑아서 미닉스에서 음식물 처리기 더 플랜더 프로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드디어 끝났어. 오, 짠. 무슨 커피 그라인드 같은. 그치. 커피랑 뭐 시리얼과 그라놀라? 이런 느낌 나. 약간 뭐지? 그 치토스 같은 냄새 나는데. 그렇지. 튀김 먹고 남은 그 튀김 가루 냄새? 맞아. 좀 그 냄새 나. 어. 근데 냄새가 거의 안 나. 어, 이게 난 일부러- 진짜 신기하더라고. 일부러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주머니 이렇게 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 그거 하기 싫어서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 이거는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가져 내려가기 전혀 문제 없지.